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한숨이 나오시죠? 어제만 해도 괜찮았던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숨이 차고 소화도 예전만 못해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시다고요. 이런 고민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였던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밝힌 보약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정보 챙겨가세요. 허준 선생은 조선 중기의 어이로서 선조 임금의 주치의까지 지낸 분입니다. 동의보감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의학 백과사전으로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허준 선생이 추천한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재료들입니다. 허준 선생이 매일 먹어도 좋다고 극찬한 5가지 음식 중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위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장 근육의 수축력도 약해져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70세 이명수 님의 경우를 보면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자꾸 간식을 드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소화제를 찾곤 하셨대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명수 님의 아내분이 TV에서 무의 효능에 대해 보시고는 식사 때마다 물을 함께 드시도록 권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물을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이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소화제를 거의 찾지 않으신다고 해요. 무는 동의보감에서 오장육부를 이롭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매우니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현대 영양학으로 보면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그 비밀입니다. 이 효소들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또한 무의 신이 그린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면서 가래를 삭이고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침이 심한 분들이나 목이 자주 칼칼한 분들에게도 참 좋아요. 무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식재료와의 궁합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특히 생선과 함께 먹으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독성을 해독해서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매콤한 갈치조림이나 고등어 조림에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물을 드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어 마셔도 좋고 꿀과 함께 섞어서 기침이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드셔도 좋아요.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고요. 김치를 담글 때도 물을 많이 넣으시면 소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미나리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에 사는 65세 박영숙님은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목이 칼칼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가래가 자꾸 생겨서 불편하셨다고 해요. 공기청정기도 사고 마스크도 꼼꼼히 착용하시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인분이 미나리가 해독에 좋다고 해서 미나리즙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특유의 향 때문에 좀 적응하기 어려우셨지만 꾸준히 드신 지 2달 정도 지나니까 목의 칼칼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미나리 없이는 못 사신다고 하세요. 미나리는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미나리가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특히 독을 푸는 데 뛰어나다고 하셨거든요.
현대 영양학으로 보면 미나리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캠페롤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한 미나리의 페르시카린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서 체내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나리의 중금속 배출 능력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미세먼지나 황사에 포함된 각종 오염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미나리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중화시켜주고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삼겹살과 미나리의 조합이 우리 식탁에 자리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기를 드실 때 미나리를 함께 드시면 속이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미나리를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생으로 즙을 내어 마셔도 좋아요. 다만 미나리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많이 차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마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거나 위장 운동이 불규칙해져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병이 생기기 쉬워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철수님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늘 걱정이 앞서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생기셨다고 해요. 늘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에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병원에서 위내시경도 해보고 약도 처방받아서 드셔봤지만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인분이 마가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마를 갈아서 우유와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의 끈적끈적한 식감이 좀 어색하셨지만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속 쓰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침마다 마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셨다고 하네요. 마는 동의보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식품입니다. 허준 선생님은 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중초를 보하여 기력을 더해주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위장을 보강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마의 가장 큰 특징은 끈적끈적한 점액질인 뮤신이에요. 이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벽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고 위궤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거든요. 또한 뮤신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해요. 마에는 또한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어요. 또한 마의 풍부한 비타민 B군과 칼륨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마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를 드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마의 영양 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또한 꿀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부드러운 맛으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마를 밥 지을 때 함께 넣어서 마밥을 만드셔도 좋고 생으로 채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요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죠.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면역력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거든요. 최근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해요. 또한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
강원도에 사는 75세 최명숙님은 몇 년 전부터 자주 감기에 걸리시고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몸도 늘 무겁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드님이 좋은 꿀을 사다 드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라고 권하셨대요. 처음에는 달콤한 게 몸에 좋을까 하고 의아해 하셨지만 꾸준히 드신 지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피로감도 많이 덜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꿀물을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셨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주변 분들도 최명숙님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신다네요. 꿀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뭘까요? 꿀은 동의보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식품입니다. 허준 선생님은 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비위를 보하여 기력을 더해주고 해독 작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B1, B2, B6, C와 같은 비타민류는 물론이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18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완전식품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항균 작용이에요. 꿀에는 과산화수소와 티펜딘이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상처 치료나 감염 예방에 사용되어 왔거든요. 또한 꿀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꿀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을 드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건데 이때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꿀의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에 타시는 것이 좋아요. 계피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감기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또한 생강과 함께 우린 차에 꿀을 넣어 드시면 목 건강에도 좋고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로도 훌륭해요.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시면 단맛은 내면서도 몸에는 훨씬 좋거든요. 다만 꿀도 당분이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파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종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심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몸이 자주 붓게 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부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부종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신체 기능의 노화와 관련이 있어요.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염분 과다 섭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짜게 먹는 습관이 몸속에 나트륨을 축적시키고 이것이 수분을 끌어들여서 부종을 일으키는 거죠. 전라도에 사는 69세 박순자 님은 이런 부종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다리와 발이 심하게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해요. 특히 짜게 드신 다음 날에는 부종이 더욱 심해져서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병은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지인분이 팥이 붓기에 좋다고 해서 팥물을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또한 밥을 지을 때도 팥을 함께 넣어서 팥밥으로 드셨고요. 처음 한두 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니까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예전만큼 붓지 않고 다리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팥 없이는 못 사신다고 할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팥이 이렇게 부종에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요? 팥은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허준 선생님은 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시큼하니 소변을 잘 보게 하고 부종을 없애며 독을 푸는 데 좋다고 하셨거든요. 팥의 가장 큰 특징은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함께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부종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사포닌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고 신장 기능을 도와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팥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이 성분은 팥의 붉은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부종도 완화되는 거죠. 팥을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팥을 푹 삶아서 그 물을 차처럼 마시는 거예요. 팥물은 단맛이 거의 없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하루에 2~3컵 정도 마시시면 좋아요. 팥밥도 좋은 방법이에요. 쌀과 팥을 3:1 정도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팥의 영양 성분을 밥과 함께 드실 수 있어요. 팥죽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팥떡이나 팥빵으로 만들어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팥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팥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허준 선생님이 추천한 5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 소화에 좋은 무, 둘째는 해독에 뛰어난 미나리, 셋째는 위장을 보호하는 마, 넷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꿀, 다섯째는 부종을 완화하는 팥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가공이나 복잡한 조리법 없이도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한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들이라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의 분들도 모두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신 후에 효과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음식들을 드실 때는 자신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몸이 찬 분들은 성질이 차가운 무나 미나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한 이 음식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약은 아니에요. 만약 심각한 질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음식들은 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음식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며 특정 질병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은 아닙니다. 혹시 특정 질병으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자료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